먼저 귀에 침치를 하였어요. 주로 귓볼 부위에 있는 내분 밑점 등에 이제 세 군데 혈의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맥이라는 곳에서 혀 뿌리에 해당하는 염천혈, 또 곡지혈, 또 태충혈, 족삼혈 같이 손, 발 부위에 사용을 하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서입니다. 이 시간은 구강자혈감 증후군의 침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외래에서 이제 혀가 아픈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침치료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어떠한 경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침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2025년도에 독일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이루어졌던 임상 시험입니다.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침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근거를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논문인데요. 논문의 일저자는 일본인이에요. 히토미 사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독일의 드라스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행한 연구 논문입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어떤 병인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질환은요, 무슨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인 병의 특성이 몇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단 자체도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을 통해서 질환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사한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즉 제외하는 검사는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이 질환에 있어서 특징은 입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요. 말초신경의 어떤 변성과 관련된 듯한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통증과 더불어서 미각의 변화도 같이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형태적 이상이 없이 외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이를 이제 자결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증상이 입안 점막 부위에서 나타나는데, 주된 병소는 혀입니다. 혀에서 나타나고, 또 하루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만성적 경과를 보일 때 이 병을 진단하게 되겠고요. 또 동반 증상으로 입안이 마른 구강 건조증, 또 미각의 이상, 주로 이제 쇠맛과 같은 금속 맛이 이렇게 쓴맛, 신맛의 어디 중간쯤 되겠죠. 이런 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주로 나타나는 미각 이상이 같이 나타나며, 전신적이고 또 국소적이고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위약 대조 방식의 객관적 연구 설계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침을 놓은 군과 가짜 침이라는 게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침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게끔 두 군의 맹검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구강자혈감 증후군 외래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환자는 진짜 침을 맞았는지 가짜 침을 맞았는지 환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 배정도 무작위로,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무작위 배정을 하였고요. 환자는 모르지만 시술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일 맹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를 할 때는 평가자는 맹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약 대조 연구다. 그러니까 시험군과 대조군을 둬서 두 군 간의 효과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그룹도 실제 침 치료군과 가짜 침 치료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치료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했는데 1회 침 치료 받을 때 30분씩에서 모두 10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맞으면 5주가 됐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10주가 소요됐겠죠.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혈흔은 이제 몇 군데 나눠져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귀에 침치를 하였어요. 주로 귓볼 부위에 있는 내분 밑점 등에 이제 세 군데 혈흔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맥이라는 곳에서 혀 뿌리에 해당하는 염천혈, 또 곡지혈, 또 태충혈, 족삼혈 같이 손, 발 부위에 사용을 하였고, 또 등 쪽에는 격수에 자침을 하였고요. 또 손에 있어서는 새끼손가락 외연에 소장경, 심경 이런 경락이라는 게 이제 유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충 또 신문열 사실은 팔 손목의 내측에 해당이 돼요. 또 여기는 소장경에 해당이 되는 혈의를 각각 자극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변수는요. 첫 번째 주요 평가 변수는 통증의 정도를, 통증은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스라는 걸 이용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오면 10점, 통증이 전혀 없으면 0점 해서 이렇게 척도를 정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또 그 외에 침 타액 분비율, 그다음에 우울 정도, 또 이 연구가 이루어진 곳이 이비인후과인 관계도 있는 듯 싶은데 미각과 후각에 대한 이제 스트립이나 전기 미각 측정 이런 걸 통해서 환자를 비교한 연구였거든요. 이때 주요한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통증이 뚜렷이 감소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먼저 침 치료 부분에서는 치료 전에 4.86의 이제 바스 점수가 치료 후에 2.40이 되었으니까 절반 이상 51%가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반면에 가짜 침술을 적용한 구는 치료 전에는 4.21하고 치료군하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치료 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서 침을 맞은 군에 있어서 통증의 절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었고요. 또 세부 분석에 있어서도 시간대별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특히 통증 감소가 저녁 시간대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 완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결과는요. 침 분비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전체 타액 분비율을 측정을 했는데 전체 타액 분비율이 침 치료군에서 현저히 늘어났고요. 또 미각이나 후각 기능 지표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의 완화 효과는 침 분비 증가를 통해서 구강 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부도 건조하면 자극이 예민해지듯이 입안 내 맑은 침이 잘 흘러나와서 입안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타액 분비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모두 미각과 후각에서 큰 변화 없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여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비약물적 대안 치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혀가 아프고 입안 내 이상 감각이 있으면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내과 등을 찾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각종 검사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의심이 되고 이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진단이 된다면 이에 따라서 이제
클로나 제팜류의 리보트리라는 상품인데요. 약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뉴론틴이나 이런 말초 신경 병증에 쓰이는 약물들, 또 항우울제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치료에도 반응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다수 있어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비약물적 대안 치료다라고 표현하는 듯 싶고요. 특히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술 가능한 치료법으로서 침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침 치료는 어떠한 기전으로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한 논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정신 심리적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침수를 통해서 HPA 축,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한 축을 정교하게 조절하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를 낮춰 불안을 완화한다. 즉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말초신경의 병증일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자극에 대한 과감작으로 인해서 중추성의 어떤 민감성이 높아진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병리적 조절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추신경계의 통증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민감성이 높은 부분을 완화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말초신경의 과민성을 낮춰 화끈거리는 통각감인을 개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분비 및 호르몬 조절 기능이 있다. 즉 에스트로겐 수치 회복을 도와 구강 점막의 퇴행성 변화를 방지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맞춰 항우울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해서 말초신경과 중추의 어떤 민감성을 같이 조절하는데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그 작용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콘텐츠라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결론적으로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침 치료는 구강 자결감에 타는 듯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 그 작용 기전 중에 더불어서 타액 분비를 촉진하여서 건조한 구강 환경을 개선하는 작용 기전도 있고, 이러한 침 치료 효과는 기본적인 양방에서의 치료에 효과가 떨어지고 몇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더욱더 권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약물적 대안으로서 훌륭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